가정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금요일 재무고민 상담소. 자, 돈키호테 3부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막막한 재무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는 재무고민 상담소 문 여는 날입니다. 한 주 동안 돈키호테에 들어온 여러 가지 고민도 해결해드리고요. 두 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며 만났던 걱정거리의 해결 비법도 공유하는 날이죠.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금사빠팀 두 분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 전문가 김수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재무전문가 윤성혁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질문 주신 것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5466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생겨서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있으시대요. 근데 제왕절개 수술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제왕절개 수술이 태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물으셨거든요. 어떤가요? 네, 우선 태아보험에 앞서서 이제 지금 갖고 계신 실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비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질병은 보상하지 않거든요. 다만 뭐 공무원이라든지 큰 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 실비에는 가로치고 임신, 출산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비라면 단체 실비 갖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태아보험도 원칙적으로는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팁이 뭐냐면 태아보험 가입 시에 산모 특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모에 대해서도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중에 임신 및 출산 질환 수술이라는 특약이 있거든요. 그 특약을 넣으시면은 제왕절개를 했을 때도 보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산모의 자발적인 요청이 아니라 담당의 판단으로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아, 담당의 판단에 의해서라는 거는 뭐 아이가 거꾸로 자리를 잡았다거나 뭐 약간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에.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7249님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화재보험에 관련된 방송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쭙습니다. 실화법과 화재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듣다가요. 만약에 화재가 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가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지금처럼 화재 발생 원인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화재도 아주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가 화재보험이 더 빛을 발할 때죠.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오토바이에서 불똥이 튀어서 이게 옮겨붙어서 아파트에 큰 화재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화재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둔 집들은 이미 뭐 보험금을 수령해서 좀 재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화재보험이 없으셨던 집들은 이 화재 원인을 찾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정해서 찾기 전까지는 한참 동안 아무 곳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이나 장소와 상관없이 화재로 피해를 겪었다면 보험금은 먼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급받는다는 거는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맞습니다. 자, 역시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는 금사빠 전문가님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도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잘 몰라서 나도 모르게 놓친 보험금 찾기입니다.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보험료를 내는 이유도 당연히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아까운 내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잘 몰라서 또는 혼동하기 쉬워서 놓친 보험금을 찾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 네. 네. 현재 주인을 못 찾은 눈먼 보험금이 무려 12조나 된다고 합니다. 노라조 아니고요? 노라조 아니고 불사조 아니고 12조라고 합니다. 네. 묵힌다고 이게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현명한 소비자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챙겨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보험은 아직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소비자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모두 자발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기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못 받을 뻔한 보험금 찾은 사례를 준비했으니까요. 혹시나 나도 못 찾은 보험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죠. 공돈.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장롱에 넣어놨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가 발견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금액은 클 수 있고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 궁금한 게 요즘은 전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은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구비 서류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좀 누락되는 운전자 보험의 특약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에 보면 가입 내용에 따라서 상해 입원비와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같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구비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못 받는 보험금이 다수 존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분들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거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그죠. 그러면 상담원은 입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입원비 청구를 위한 입퇴원 확인서만 안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입원비만 청구하시게 돼서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상담원은 고객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드렸으니까 잘못한 건 아닌데 소비자가 문의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요. 고객님이 뭘 가입하셨는지 잠깐만요. 그리고 쫙 다 본 다음에 고객님이 이거 다 갖고 계시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정확한 이유는 내가 다칠 때 보장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실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핵심 보장들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헷갈려 하실 때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즉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닌 선택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 선택보험이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게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신호위반,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 등의 12대 중과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실수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게 된다면 이게 형사비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봐야 될 것이고 형사 벌금도 나오고 좀 중대한 경우에는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써야 되겠죠.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네. 이렇게 많은 걸 보장해 주니까 운전자 보험 비싼 거 아니야? 아, 선택이라는데 난 안 들어 하실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이면 된다. 또는 몇천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늘 짚어주셨었죠. 새삼 듣고 보니까 운전자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필수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오늘 숨은 보험금을 찾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사연부터 좀 빨리 들어볼까요? 나도 좀 비슷한 게 있으면 빨리 찾게. 알겠습니다. 얼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1세 주부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운전을 하시다가 좀 실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었다고 하시네요. 차는 폐차를 했고 본인은 쇄골뼈에 금이 가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 이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혼자 낸 사고, 즉 단독 사고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청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 전문가들의 보장 점검을 받게 돼서 못 받은 보험금을 찾게 되신 것이죠. 진짜 교통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운전 가끔씩밖에 안 해라고 하더라도 평생 사고가 안 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상대방하고 접촉사고가 아닌 단독사고, 그러니까 남한테 보상을 해줄 부분이 없는 사고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보험금인데요. 혼자서 난 단독 사고라고 하더라도 가입해 있는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상해 입원비 등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단독 사고 시에는 운전자 보험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게 깜짝 놀라시거든요.
아무래도 나 혼자 실수로 다쳤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으니까 남을 배상해 주는 게 목적인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보험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단독 사고일 경우에도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다릅니다. 보통 상대방과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혼자 내신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적혀있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에는 쇄골골절로 교통사고 상해 급수 7급에 해당이 돼서요.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와,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 아니라 단독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상해 급수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교통사고 상해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 등급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경미한 타박상부터 중증 상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보통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놀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 때가 많잖아요. 네. 이럴 때 경추염좌 또는 척추염좌 등의 염좌라는 진단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염좌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상해 등급 12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또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3년 이내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깜빡 잊고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잊지 말고 꼭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3년이 넘었다. 근데 내가 몰라서 못 받았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들 보내주셔서요. 일단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하면서 4부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퀵 서비스나 배달업을 이륜차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륜차도 운전자 보험이 가능한 상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함경호 님이 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 이륜차 전용 운전자 보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좀 출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일반 자동차 보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오토바이를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냐 아니면 음식점 소유나 아니면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을 하는 이런 용으로 쓰는 걸 유상 배달, 이걸 비유상 배달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업. 퀵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배달 대행을 하거나 이건 유상이죠. 근데 말씀드린 걸로 제가 뒤로 갈수록 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없지는 않다. 운전자 보험 가입이 가능은 한데 비싸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도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으로라도 이륜차를 운전하시니까. 그리고 4408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운전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예, 운전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운전할 때 감이 좀 많이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싸봤자 10,000원이니까 하루에 300원 꼴? 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서 좀 소비를 줄이시고 이런 운전자 보험을 안전하게 좀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수술을 한 지 7년 정도가 됐는데요.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가 보험금 청구 기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사례들을 보다 보면 이 3년이 조금 더 많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서야 알았어요라고 청구를 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제 같으면 이럴 경우에는 한번 지급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됐는데 받은 사례도 봤어요. 그러니까 7년 되셨으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혼자서 했을 때 못 받으실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 전문가 도움 받아서 그렇다고 전문가가 제가 도와드렸으니까 반땅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다 가져가십니다. 전문가가 이런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셔서 전문가 도움 받아서 수술비를 못 받으셨다면 본인이 받아야 될 권리, 본인이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받으신 게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누려야 될 권리를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 주세요. 지금 보니까 4408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도움 필요하신 부분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내 보험이나 아니면 우리 집 가정경제 상황 내년이 되기 전에 올해 뭔가 좀 바로잡을 것들이 많이 있다.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싶으시다면 여러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무료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요. 그 혜택 받고 싶으시다면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께만 도와드리니까요. 도와달라고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4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이 또 더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 꼭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방송 들으셔야지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리는 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첫 번째 사례는 만나봤고요. 두 번째 사례도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놓친 보험금 찾기.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사례는 30대 여성 직장인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이게 직장 일 때문에 하이힐을 아무래도 많이 신다 보니까 발가락 쪽에 티눈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병원에 갔더니 이게 정말 간단하게 냉동 치료라는 걸 받으면 된다고 해서 냉동 치료를 받으셨대요. 이게 한 번 받을 때 10분 정도면 끝나고 한 5번 정도 통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간단한 치료고 병원비도 얼마 안 나와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는데 얼마 저희에게 보장 점검을 받으시다 보니 이 보험금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찾아드렸던 사례입니다. 저는 티눈고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병원을 가는구나. 이것도 사실 저희 방송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티눈이라는 게 좀 심각할 때 약국에서 파는 그런 걸로도 잘 되지 않으면 병원을 가서도 금방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냉동 치료, 요걸로도 정말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데 요게 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손 말고도 또 받을 보험금이 있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일단 냉동 치료라고 기억하셨던 이 내용이 바로 냉동 응고술이라는 시술인데요. 이 역시 질병 수술비 청구가 가능한 수술이죠. 다행히 사연 주신 사례자분은 실손뿐만 아니라 이 질병 수술비 보험금도 다 지급받으셨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이 냉동 응고술 같은 경우 보험금 문제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우선 보험사 주장을 들어보자면 티눈에 의한 냉동 응고술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보험 약관상에 있는 수술이라고 하면 병원 또는 의원 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직을 가하는 것을 말하죠.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죠? 본인이 소유하고 보든지 못 받.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약관을 보니까 일반 들으시는 분은 쉽지 않으실 텐데 이게 맞아요, 쉽게,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는 냉동 치료 같은 경우 절단이나 절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보험금 못 주겠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약관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험사에서는 주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받게 해드리는 그런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억울한 사연들 정말 많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면 수술을 받았는데 메스를 사용하지 않은 최신 기법이라서 못 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정리해 보면. 네, 맞습니다. 냉동 응고술 같은 경우 최신 의료 기법의 경우니까요. 의사가 신체에 칼을 안 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요점은 바로 신체에 절제나 절단이 없으니 우린 수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티눈 냉동 응고술 같은 경우에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하겠다. 근데 방금 사례자분은 지급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냉동 응고술은 병변 부위를 얼려 조직을 괴사시키고 괴사한 조직이 탈락되어 새로운 조직이 생성되는 치료 방법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만약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부분이 티눈에 적혀 있지 않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도 티눈 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말끔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례의 사연자는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저만 해도 보험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어떤 사고나 질환을 알았을 때 세세하게 얼마의 보험금이 나오는지까지 모두 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놓치게 되는 보험금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유, 못 찾아간 보험금이 12조야. 아유, 누가 그렇게 안 찾아갔어? 그 안에 내 돈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와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흥분했는데 그렇게 차분하게 받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윤성혁 전문가님.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이제서야 과거에 놓쳤던 보험금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죠. 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에 관련된 건도 있고요. 또 골절로 인해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꼭 보장 내용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뭔 일 있으면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입한 보험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모르겠다면 이 기회에 저희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셔서 알기 쉽게 잘 정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입만 하고 아까운 보험료만 납입하다가 잘 몰라서 청구 못하는 보험금이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달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태웅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보험사는 받아갈 땐 20원, 10원 단위까지도 그렇게 다 가져가면서 왜 줄 때는 우리가 요청해야만 줍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전문가 분들한테 보험을 들었다기보다는 보험 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감기 때문에 병원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래서 내가 잘 아는 전문가가 옆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보험금도 없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전문가를 내 옆에 두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타깝게 못하는 보험금에 대한 사연이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 사례는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바로 이번 주에 연락을 저희가 받은 사연이었는데 저희에게 보장 분석을 받았던 분의 어머니께서 안타깝게도 지지난주에 주말에 큰 화재 사고를 겪으셨다고 해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스 폭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떡해. 저희가 화재 사고 이런 때 겨울에 진짜 많이 일어나니까 잘 대비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 보험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이 사연자의 어머님은 아직 저희 전문가들의 보장 점검을 받지는 않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의 수많은 보험이 다소 좀 어지럽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좀 겪게 되신 것이었죠. 따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어머님 보험이 너무 여러 회사에 여러 상품이 가입되어 있어서 어떤 보험에서 무슨 보장 혜택이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다며 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디, 네. 만약 이렇게 큰 화재 사고를 겪게 돼서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게 되시면 어떤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실손, 그리고 수술하시면 수술비 보험? 이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쭈디처럼 보험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아는 분이라면 실손과 수술비 정도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외에도 숨어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가입한 수많은 보험 증권들을 모두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있었거든요. 이 보장은 말 그대로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매일매일 정해진 금액이 매일 나오는 보험금이죠. 예, 또 화상진단금과 화상수술비라는 특약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상진단금은
2도 이상 그리고 표재성 화상이 아닌 진피까지 손상된 심재성 화상 사고 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이에요. 즉 우리가 살다가 뭐 뜨거운 주전자 같은 거 잘못 만져서 아 뜨거 뭐 이렇게 하면서 데이는 수준으로는 대부분 1도 또는 표재성 화상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지금 사고를 겪으신 어머님의 경우에는 좀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2도 이상 심재성 화상에 해당이 되었던 것이었죠. 또요. 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나 화상 진단금, 화상 수술비 등은 중환자실이나 화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특약들이니 일반 소비자분들도 증권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이거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숨어있는 보험금들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였습니다. 네, 이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는 우리가 흔히 뭐 날카로운 물건이나 칼 같은 걸로 베이거나 피부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게 될 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상품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수술 부위가 5cm 이상 또는 10cm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 지급이 됩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은 화상 사고를 입으신 거지 찢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놓치기가 쉬운 보장인데요. 이 상해 흉터 복원술에서 길이 측정이 불가한 피부 이식 수술 등의 경우에는 수술 부위의 최장 직경으로 보장해 줍니다. 지금 어머님은 화상 부위가 좀 심각해서 피부 이식 수술도 몇 차례나 앞두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수술 부위가 10cm는 충분히 넘는다고 하시니까 이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신금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2년 전에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하고 접촉 사고로 벌금 2,8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운전자 보험 적용될까요? 예, 뭐 사고에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건 말 그대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범죄일 경우만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불법 유턴 같은 경우는 아마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돼서 아마 당시에도 벌금을 무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 당시에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도움 요청해 주세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셨다면 전문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민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신호대기 중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 적용될까요? 신호대기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알아야 되겠지만 신호대기 중에 어쨌든 접촉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 오늘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과 뭐 교통사고 부상 위로금 등등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태웅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제 운전자 보험은 왜 35,000원일까요? 자동차 보험도 설명을 안 해줘서 지인이었던 설계사를 바꿨는데 운전자 보험도 재설계를 해야 될까요? 아마 35,000원이면은 지금 운전자 보험 치고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752원 이렇게 끊기지 않는다면 적립보험,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을 넣으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상담을 통해서 재가입을 하시거나 적립보험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추셔야죠. 아니면은 그 상해 보험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쓸데없는 담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유선경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어깨가 많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도수 치료도 실비에서 보장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도수치료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데 아마 이게 유병자 보험이라면은 도수치료는 제외됩니다. 어떤 실비를 가지고 계시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난희 님도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운전자 상해보험 17,000원짜리 가입 후에 7년 동안 아무것도 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59년생이고요. 자꾸 연락이 와서 해약 후에 조금 더 내고 민식이법 등 새로운 법 혜택이 더 큰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갈아타야 되는 게 맞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운전자 보험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운전법규가 예전에 민식이법이 최대 2,000까지였다가 민식이법이 3,00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는 게 좋죠. 근데 다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예전에는 20년 납입을 하고 뭐 100세나 80세 물론 100세까지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80대로 됐는데 이게 올해부터 금감원 지침으로 이제 20년 납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기를 길게 하셨다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운전자 보험 또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홀로 알아서 처리하시기에는 굉장히 뭔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여러분은 돈키호테 전문가들에게 무료로 1: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 받으시고 무료로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바란다고 문자 주세요. 방송 끝나면 문자 주시면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방송 중에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세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와 함께했고요.